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너무 수면이 잘 된다라고 소문난 의료기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정제를 많이 쓰면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심박이 늦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오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자는 내시경은 아니고 약을 안 쓰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받는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깊게 잠이 들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암은 여전히 두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 검사로 빠르게 발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인 만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준행 교수님 모시고 위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위내시경 담당하고 있는 이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내시경 또 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고요. 식습관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네. 상식에 준한 건강한 식생활이 가장 좋습니다. 짠 음식이 좋겠습니까? 부드러운 음식이 좋겠습니까? 짠 음식보다는 사실 입에는 짠 음식이 맛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짠 음식, 탄 음식, 술, 절인 음식, 가공육, 바베큐 이런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이 사실 위에는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이고요. 좀 부드러운 음식을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야채, 과일입니다. 나쁠 것 같은 음식을 피하고 네. 좋을 것 같은 음식을 드시면 그게 바로 위에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뭐 양배추가 위에 좋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별히 뭐 야채 중에서도 양배추가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아,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배추가 특별히 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모든 야채, 과일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면 좋고요. 오히려 양배추가 좋다 네. 해가지고 양배추만 드시면은요. 양배추도 일종의 음식인데 네. 특정 성분이 모두 다 양배추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고루 좀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네, 역시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이외에 다른 몇 가지 검사도 없지는 않으나 네. 위내시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만 40세 남녀 모두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내시경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받는 거죠? 모두에게 권하는데 네. 한 20 내지 30% 국민들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고요. 네. 이분들에서 좀 진행된 상태의 위암이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주 검사를 해가지고요. 네. 1년에 2번씩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필요는 대부분 별로 없고요. 네. 보통 1년 내지 2년, 특별히 위에 위험 인자가 있다 싶으면 1년,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받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최근 검사를 받긴 받았으나 그때는 없던 증상이 새로 생겼다. 네. 이럴 때는 집
앞 내과를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지, 위내시경 이외의 다른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은 한 2년에 한 번으로 저희가 체크를 그렇습니다.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내시경 검사를 말씀을 해주신 만큼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받기 전에 주의할 점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내시경은 매우 안전한 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네. 질문 주신 것처럼 검사 이후에 주의할 점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출혈이나 통증이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위내시경 하기 전에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금식만 한다고 위가 다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며칠 정도는 좀 부드러운 식생활을 한다거나 음주는 며칠 정도 피한다거나 네. 그리고 약 같은 거 드실 때 검사에 방해되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일은 아침에 당연히 금식을 하는데요. 네. 전날 저녁도 조금 가볍게 식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위해서 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금식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위에 음식 배출 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네. 다이어트 약들 중에는요.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전날에만 금식을 좀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경우에 따라서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위내시경 하면 수면 내시경, 비수면 내시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두 개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비수면은 비수면대로 좀 힘든 면이 사실 있었고 수면은 또 수면대로 또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수면 내시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진정제를 사용하면 잠을 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면 내시경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이름은 진정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조금 편히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 약인데요. 아무래도 진정제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당일은 운전하면 안 되는 등의 불편한 네.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수가 있어서 비용도 조금 드는데요. 그러나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네. 지름 1cm 정도의 튜브가 들어가는 게 내시경 검사인데 부역감도 발생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진정 내시경을 받도록 권하고 있고요. 네. 진정 내시경을 받지 않고 검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트름을 5번 이내로 내시경을 맞출 수 있다 네. 하신 분들은 진정 내시경이 아닌 일반 내시경을 받으셔도 네. 되는데 내시경 검사할 때 계속 트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진정 내시경을 받아야만이 네. 검사자가 편안하고 자세히 검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정 내시경을 권하고요. 잘 참는 분들은 비진정 내시경을 하셔도 좋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너무 수면이 잘 된다라고 소문난 의료기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진정제를 세게 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란 뜻이고요. 네. 진정제를 많이 쓰면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심박이 늦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오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자는 내시경은 아니고 약을 써서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약을 안 쓰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받는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깊게 잠이 들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수면, 비수면이 아니라 진정, 비진정으로 내시경 이름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내시경으로 발견이 되는 질환 중에서 위암의 전 단계로 불리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서 먼저 위축성 위염부터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위암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네. 암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모든 위암이 다 그렇지는 않고 네. 3분의 2 정도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요. 3분의 1 정도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란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선종, 위암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은 만성 위염의 결과 위벽이 다소 얇아진 상태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화생성 위염이라고 하여 세포가 다소 변형된
화생성 변화가 발생하는 오돌토돌해지는 네. 위 점막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화생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가 작은 종양을 형성하면 선종, 이게 오래되면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그게 위암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질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해주신 화생성 위염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장상피 화생 혹시 같은 질환일까요? 다른 질환일까요? 장상피 화생이라는 현상, 소견이 있는 위염을 화생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상태다. 네. 같은 것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매우 흔한 것이고요. 일정 부분 네.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위축성 위염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40대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정도 네. 위축성 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갑이신 환자가 오셔서 위축성 위염을 걱정하시면 친구 10명 중 6명은 환자분과 비슷한 상태다. 너무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 2년에 한 번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고 부드럽고 비자극적인 식사를 하시면 충분하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또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사실 위암의 원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어떻게 진행될까요? 위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헬리코박터를 위에 가지고 있다고 네. 하고요. 이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확인할 수 있고 내시경 검사 시 확인이 안 된 경우는 다른 혈액 검사나 기타 몇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가급적 항생제 치료를 통하여 균을 없애는 치료,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의학이 근거 중심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보험에서 커버되는 제도거든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을 줄인다는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은 있으나 아직 연구 결과가 명확하진 않아 가지고요. 보험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과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치료비가 본인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헬리코박터를 확인하고 치료해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있다면 치료를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준행 교수님 모시고 위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